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골자는 내는 연금을 올리고 받는 연금도 올린다는 것인데요. 둘 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는 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받는 건 쥐꼬리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란 것이 있는데 둘 다 올라갈수록 액수가 커져요. 보험료율은 내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4%포인트, 즉 현재 대비해서 50% 가까이 올라가고요. 소득 대체율은 받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3%포인트, 즉 현재 대비 9%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을 50% 정도 올리고 받는 돈은 9% 정도 올려주는 거죠. 여기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이 수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도 해줍니다. 여하튼 내는 돈을 50% 정도 올리는 대신 받는 돈을 현재 대비 9% 정도 올려준다. 내는 기간에 비해서 받는 기간이 훨씬 짧은데 누가 봐도 장난치는 것 같죠? 정작 문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이런 것 등이 있었고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은 1988년이에요. 그리고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어요. 시행 초창기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대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조금 걷고 엄청나게 많이 돌려주는 구조이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낮아서 오래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애초부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뒷사람이 내는 돈으로 앞사람에게 줄 돈을 돌려막기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했던 시기이죠. 돌려막기 논리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여지껏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많아지면서 반대로 받는 돈은 적어지는 지금의 구조가 된 거예요. 현재의 룰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이죠. 여야 합의 내용대로 개정된다면요, 고갈되는 시점이 2071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어쨌건 고갈되긴 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시점이 늦춰진다는 거죠. 발등의 불만 일단 끄고 보는 겁니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른 이유로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라도 주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좀 논란이 되었죠. 그걸 의식해서인지 국민연금은 최근에 본인들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모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외 투자 수익은 15.4%, 국내 투자 수익은 8.9%에 달한다고 약간 좀 자화자찬격의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제 투자 수익은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언저리에 있는 수치이죠.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저 수준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 사모투자에서 수익을 좀 올리고 있지만 그 외에는 죄다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었던 MBK 파트너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 홈플러스에 총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회수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라서 추가 환수 가능성은 없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곡지구에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에요. 이름은 원그로브입니다. 연면적 46만 제곱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태원건설이 만들었고요. 국민연금은 이게 준공되면 2조 3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2021년 태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끝났죠. 즉 현재 주인은 국민연금이고 국민들에게 거둔 연금 2조 3천억 원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위치가 애매한 데다가 당시 마곡지구와 인근 여의도에 좀 새로운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계약 당시에도 이제 우려가 좀 컸어요. 적자 우려죠. 지금도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공실률이 60%
60%에 달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연금은 입주율 40%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크니까 준공 후에 한 번에 입주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뭐 했냐는 거죠. 게다가 준공된 것도 올해가 아닌 작년이에요. 거기에 입주율 40%라고 말한 그것도 실제로 현재 입주한 것이 아닙니다. 입주 예정이에요. 그 입주 예정인 임차사들도 대부분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기업들인 셈이죠. 나머지 60%는 이제 뭘로 채울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워서 생략하지만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하는 국민연금의 초대형 투자가 꽤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술, 즉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펀드 매니저나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운영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기타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 중에서 위촉위원 14명, 도합 20명입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현 보건복지부 조규웅 장관은 그나마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32회 행시 합격을 시작으로 평생 공무원 생활만 한 이제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죠. 당연직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위에 걸쳐서 전문가라며 위촉된 나머지 위원들을 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져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들, 대학 교수, 법률사무소 대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굴리는 전문가들이 아니죠.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돈을 굴리는 그런 일만 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은요 일반적인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상급식 얼마를 주고 어디에 공공주택 얼마 넣지를 하고 이런 것에 돈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거둔 돈을 잘 불려서 거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첫 번째 일이자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 때문에 부동산과 펀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는 것이고요. 실제 조직도를 보셔도 실무적인 부서들은 주식운용, 채권운용,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사모 벤처 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가 주요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이 투자 업무 부서들을 관장하고 보조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운영위원들 대다수는 그 투자 업무들의 전문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여야 합의에 대해서 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혁은 좀 다른 뜻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이제부터 더 많이 걷고 조금 더 주겠다는 것 말고 이 위원들을 바꾸고 조직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개혁이 아닐까요? 최종적인 개혁은요,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쓰다가 그 사람에게 줄 돈을 뒷사람이 앞으로 낼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이 게다가 몇십 년 후에 고갈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 복지입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제가 낸 돈을 돌려받고 그만 내고 싶습니다. 제 노후 보장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번 여야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춰졌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